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가봅시다. 혹시 몰라서 생목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크 혼선이 좀 의미 없다는 게 어차피 안 된다고? 지금 끊겨 안 끊겨? 마이크 아까 해봤는데 똑같았어요. 마이크 켜도 된다고? 아이고 답답해. 그쵸? 결석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상하지만 다시 집중해서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사실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많으니까 여기 집중하는 게 맞죠? 안 되면 뭐 걔 한 명 불러가지고 좀 다시 수업하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f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x 4승에서 4x 3승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리면 그리겠지만 지금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주어진 형태를 볼게요. 리미트 뭘 구하라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보시면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n 더하기 k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k가 하나씩 커질 거예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3 이렇게 커질 거고 여기가 f n분의 k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식인 n분의 k가 x로 바뀌는 그 공식을 써도 될 것 같이 생겼죠. 왜냐면 n분의 k가 f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n분의 k가 x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딱 좋잖아. 그러면 dx가 보통 뭐가 되더라? n분의 k가 x면 n분의 1이 dx가 돼야 되겠죠. 근데 n분의 1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n분의 1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n분의 1을 만들어내면 되죠. n분의 1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식을 변형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대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여기 써주는 거예요. 양쪽을 1 더하기 n분의 k분의 1이 되고 f n분의 k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뒤에다 n분의 1이 이렇게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리미트 시그마라는 건 말 그대로 인테그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어떤 넓이가 만들어지겠어요? 여기가 폭에 해당되는 녀석이 나오겠고 여기가 폭, 여기가 높이에 해당되는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높이 n분의 k를 넣으면 만들어지는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식으로 세워보시면 n분의 k를 x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여기는 fx가 되는데 오예 이거기 때문에 fx가 바로 지워집니다. 맞죠? 지워져.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4x 4승 더하기 4x 3승을 1 더하기 x 나누면 뭐가 나와? 4x 3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4x 3승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4x 3승이 나온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4x 3승 이렇게 나오는 거고 dx가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분의 k라는 녀석은 k가 1일 때는 0일 때부터 n분의 1이니까 사실상 0이죠. 그 다음에 k가 n일 때는 n분의 n이니까 1이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얘만 dx로 바꾸는 거면 쉬운 문제일 텐데 여기 앞에 1 더하기 x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계산은 쉬워요. x의 4승을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1이다.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연습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얘는 사실 무난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별은 어디서 된다고? n분의 k가 n분의 1로 안 먹히는 그런 케이스에서 변별이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 케이스를 다뤄보는 게 연습 문제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풀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런 케이스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n분의 k가 있는데 f n분의 k에서 f n분의 k-1을 빼는 거에 공식 넣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림으로 추천한다 그랬고요. 엄밀한 풀이는 그냥 소개만 시켜드렸죠. 그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fx가 어떻게 되어 있대? 루트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트 x. 아, fx가 루트 x야? 오케이, 좋아. 루트 x. 어디까지? n분의 k랑 n분의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빼서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n분의 k-1이고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n분의 k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면 나중에 1까지 점점 가겠죠. 왜냐면 1부터 n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함수값끼리 뭐래요? 함수값끼리 여기 fn분의 k를 넣은 거랑 fn분의 k-1을 넣은 거랑 함수값끼리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높이 차이가 바로 뭡니까?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fn분의 k에서 fn분의 k-1을 뺀 거다. 이렇게. 거기다가 뭘 곱하시면 됩니까? n분의 k를 곱하는 거니까 요 n분의 k를 곱하시면 되겠죠. 요 n분의 k를 곱해주시면 여기를 n분의 k를 곱하면 요렇게 폭을 곱하면 요렇게 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맞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쭉 계산하면 여기가 등분이고 여기가 등분이 아니긴 하지만 등분이 아닌 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가 그려보니까 넓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사각형들이 쭈르륵 하고 넓이 합쳐질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런 식으로 푸시면 그럼 루트 x를 적분하면 이쪽을 구하는 건데 루트 x는 뭐의 역함수예요? x의 제곱의 역함수지? 그래서 x의 제곱 적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의 제곱을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다고 보셔도 되겠죠. 1 넣으면 원래 1이었을 값이었을 테니까. 알겠죠? 그 녀석하고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우리가 구한 넓이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넓이에서 요거 적분한 넓이를 구해서 그걸 빼도 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겠죠? 슬슬 할 수 있겠죠? 아니야? 좀 더 빡센 거 하나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3번 문제도 똑같아요. 사실 연습 문제 2번은 정말 연습하는 차원에 불과한 거고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은 연습 문제 3번 같은 문제들입니다. 왜냐면 함수가 좀 더 복잡해야지. 루트 x 같은 경우는 쉽잖아.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시니까 x가 되어 있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별로 그리는 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n분의 k라고 해서 1부터 0까지 가는 거 보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범위를 구해볼 건데 x가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때 어떤 범위가 되는지 살펴볼 건데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점점점 x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합니다. 양수인데 증가해요. 알겠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도 어떻게 되니? 0부터 1까지 해서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었던 놈이 1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서 0까지. 알겠죠? 점점 커지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커지면 그 커지는 걸 2에다 얹었으면 더 커지겠지. 알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도 증가합니다. 그럼 증가하는 두 놈을 곱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근데 얘는 증가한 녀석입니다. 맨 처음에 0 나왔을 땐 0이었다가 1 넣으면 얼마 된다고? 0 나왔을 땐 0이었다가 1 넣으면 1이에요.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지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계속 증가한 녀석이에요. 0,0을 지나고 1,1도 지나면 항상 증가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렇게 된다. 아, 그렇군. 근데 뭘 구하라 그랬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n등분을 시킨 다음에 n분의 k번째 녀석하고 k-1번째 녀석의 차이에다가 n분의 k를 곱하라고 했었으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요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 넓이를 구하려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 이 사각형 넓이, 사각형이 1 곱하기 1이라서 사각형 넓이 1에서 요만큼 적분된 걸 빼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에서 빼주시면 돼. 1에서 빼자. 무엇을 빼자? 0부터 1까지 x의 2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을 빼자.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뭘 미분해야 만들어진 녀석이더라? 2분의 1의 x제곱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미분하면 그대로 됐다가 x제곱 미분한 2x가 튀어나오면서 x가 붙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 녀석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녀석에다가 원래 했던 숫자 1만 커버 쳐주시면 되겠고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0이 되면서 1이 되면서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1이 되겠고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0을 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서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3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연습 문제 3번이었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번입니다. 연습 문제 4번. f1이 1인 이차함수 fx랑 함수 gx가 x 제곱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역함수랑 같이 결합된 녀석이에요. f1이 1인 이차함수인데 그 와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래. 사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약간 수능적인 버전으로 바뀌는 거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y축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얘기고 우함수다 이런 얘기니까 짝수차만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짝수차만 있었을 테니까 이 이차함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ax 제곱 더하기 b다 이런 꼴이 만들어졌었을 텐데 1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a 더하기 b가 아마도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f에 대한 정보는 일단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gx는 뭐래요? gx는 x 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랬냐면 n분의 1이랑 f n분의 k를 한 거랑
n분의 k랑 또 n분의 1 한 걸 했더니 27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n분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f n분의 k 빼기 g n분의 k 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n분의 1이 곱해진 거죠. n분의 1이 곱해진 겁니다. 이걸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fx에서 gx를 뺐더니 gx를 빼서 적분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정확하게 27분의 1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7분의 1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두 곡선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 같은 그래프는 0,0을 지나면서 1,1도 지나면서 당연히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도 지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었을 거고요.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gx, y = gx. gx는 x 제곱이라고 했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fx는 뭐냐면 여기를 지나는 건 맞아요. 1,1을 지나는 건 맞아. 마이너스 1,1도 지나는 게 맞아. 그리고 대칭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될 거야. 근데 넓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 f에서 g를 뺐더니 넓이가 얼마래? 27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27이다. 27분의 1이 아니구나. 27이구나. 27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마어마하네요. 27이다. 이 갑니까? 27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이 넓이가 요만큼 만들어져 있는데 넓이가 27이 나오려면 여기서 위로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를 뭐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fx에서 gx를 뺐는데 이 넓이가 얼마라고? 27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27분의 1의 반인 27의 반이 2분의 27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저 오늘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7인 거죠. 알겠죠? 0부터 1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27인 거고, 요까지 다 때리면 넓이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서 54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5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다행입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연습문제 5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진짜 신경 쓰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보통 뭐 교우 관계 문제, 어떤 애가 나를 빡치겠다든지, 사귀는 것까지는 좋아요. 사귀는데 헤어졌다든지. 사실 사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감정 기복이 개 크거든. 막 세상 모든 게 행복해졌다, 세상 모든 게 지옥 같아졌다, 이런 게 감정 기복이 되게 크거든. 근데 그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하고 나면 그게 입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방금 걔가 헤어지자 그랬어. 아 그래? 알았어, 헤어지자. 공부해야지. 이게 안 돼요. 왜 헤어지냐? 연락 좀 받아와라. 나 공부하니까 연락 안 받을 거야.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감정 소모가 엄청 개쩔어지면서 공부가 안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카메라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생선수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도 헤어져 보고 싶다. 헤어져 보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자, 두 곡선 y는 3에다 루트 x-9랑 곡선 예정 18,9에서의 접선 및 x축을 둘러싼 영역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다고요? 9,0입니다. 9,0. 그 루트 x가 있는데 3배 하래. 3배.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뭐가 지나간다고 돼 있냐면 18,9가 지나간다고 돼 있습니다. 18,9. 18을 넣으면 실제로 9가 나오나요? 9를 빼면 나오니까 딱 나오네요. 그죠? 18,9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접선 및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원점 지날걸? 그 접선이. 그쵸? 기하 공부한 친구들은 뭐 그런 걸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는데, 기하를 공부했으면 뭐하러 미적을 지금 하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 기하는 아마 안 한 친구들이 많겠지만 그냥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뭐예요? y는 3에다가 루트 x-9 이렇게 되어 있는데 y 프라임은 2분의 3 루트 x-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x = 18을 얘기해 주는 거. 여기는 9분의 1, 3분의 1 지어주면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 나온다. 알겠죠? 기울기 2분의 1이 나오니까
18 가는 동안 9마크 올라가는 딱 2분의 1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겠죠? 이걸 포물선이라고 바라면 딱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접 X축으로 그래프 접선 및 축으로 곡선과 접선 및 X축에서 둘러싸인 부넓이를 구하시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수투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 잊지 않으실 공식이 이참수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알파랑 베타 지나면 요 넓이 공식 뭐라고 배웠어요? 수투할 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의 최고차항 계수 A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이 아르키메데스가 찾았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여러분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처럼 미분 만들고 적분 만든 그 사람들보다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건 개 먼저 만들어진 함수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구분구적법 오늘 공부를 했잖아. 구분구적법 공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영역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걸 밝혔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구분구적법 이전에 아르키메데스가 이 공식을 유도해냅니다. 그때는 사각형으로 구분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적당히 이제 이 도형들의 닮음을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구하긴 했는데 하여튼 아르키메데스가 구해서 이게 뭐야? 인류가 최초로 곡선의 넓이를 구했던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수투에서 적분에서 파생되는 공식이 아니고 적분이 나오기 전에 났던 공식이라서 왜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적분 문제를 내놓고 맨 뒤에다가 단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단 이건 이거다. 오케이? 단 여기서 결과의 넓이는 이거다 라고 써주는 거야. 즉 다시 말해 적분의 공식이었으면 개념이니까 어때야 돼? 시험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물어보지 않고 이거 알고 있지? 기본 정보다 공유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꼭 알아넣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은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적분을 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드리는 방법이 맞아요. 저 나쁜 방법이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그것도 훌륭합니다. 요런 생각이 드는 것도 훌륭하다고요. 요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얼마야? 2분의 1에서 밑변이 9고 높이가 9니까 2분의 81이라는 삼각형 넓이가 나왔죠. 거기서 뭘 빼시면 된다고? 네, 요만큼을 빼주시는 겁니다. 요만큼을 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y가 루트 3배의 루트에 x-9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3분의 y가 루트 x-9라는 얘기고 다시 정리하면 3분의 y에 제곱을 한 다음에 9를 더해주면 x가 나온다는 얘기라서 역함수로 바꿔놓고 나면 3분의 x제곱 3의 제곱분의 x제곱에서 9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돼요? 9분의 1이 됐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9분의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9분의 1을 만들어 놓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얼마야? 여기는 9 이렇게 때리면 여기는 9고 여기는 0이지 않습니까? 9에서 대형까지니까 폭이 되면 9 빼기 0을 해놓은 게 9 빼기 0의 3승 다시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지워질 게 지워져서 81을 6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2분의 27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2분의 81에서 2분의 27을 빼면 2분의 54니까 27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이렇게 것도 알아놓으세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천재가 아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공식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넓이를 구하는 걸 조금 더 어렵게 꼬는 것들을 한 두 문제만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그냥 구하시오라는 문제들입니다. 연습 6번이에요. 자, 좌표평면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0,0, 2의 n승, 0, 2의 n승, 0,2 n승인 녀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정사각형 OABC와 그 내부는 2의 x승과 로그 2 x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오, 그래요? n이 3일 때 세 부분 중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대칭적인 애들이니까 두 번 구할 필요 없고 전체 다각형에서 빼면 되겠죠. n이 3일 때라고 썼으니까 여기 8,8이는 녀석일 거고 전체 64란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빼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그 2x라는 녀석을 적분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1이었고 여기 8이었을 테니까 1부터 8까지 적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그 2x라는 녀석이 사실 뭐예요? 1부터 8까지 ln 2의
ln이 lnx였다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ln이라는 녀석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넌 밖으로 좀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알겠죠? lnx는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x lnx 빼기 x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부분 적분이 각툭튀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부터 8까지, 1부터 8까지.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자, ln이는 그대로 있었었는데 8 ln8 빼기 8 1은 1은 여기 지워지니까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요런 값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ln이랑 ln8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3이라는 숫자를 남기고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4라는 녀석이 나오고 빼기 7는 ln2로 나는 녀석이 된다. ln2분의 7을 뺀 녀석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구한 넓이인데 그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됩니다. 2개. 2개 있어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넓이는 64란 넓이에서 2개를 빼는 거니까 54를 빼주시고 더하기 14를 ln2로 나눈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구한 넓이는 10을 ln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넓이 할 수도 있겠죠? 없네요. 여기 24니까 2배 하면 27에 54가 아니고 48이죠. 미친놈이죠. 네. 자, 여기는 16입니다. 16. 16에서 이번에 24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연습 문제로 실어놓은 문제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이게 제로 200이라는 강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는 그립이라는 강의인데 수능적인 강의랑 수능적이지 않은 문제를 구분한 거거든요. 똑같은 4점이어도. 확실히 4점이어도 수능적인 게 있고 수능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학생들 중에 4점짜리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어떤 걸 잘 푸는 거냐면 뭔가 주어진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하거나 이런 능력이 탁월한 거고 그냥 수능적이지 않은 4점을 잘 푸는 친구들은 계산을 잘하고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거든. 이 강의는 뭐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한 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다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넓이를 구하시오, 저런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수능적인 문제들은 뭐냐면 이런 넓이가 최대일 때 우리는 어떻게 푸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넓이란 말을 안 해놓고 이러이러한 값을 ST라고 할 때라고 하면 ST의 식을 여러분이 직접 써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수능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그립에서 다루는 거고 지금은 딱 어디까지만 난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맘먹고 할 수 있음 여기까지만 알겠죠? 개념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4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 넓이의 차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직접적인 차는 아니고 심플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있고요. sin x 더하기 2분의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함수를 지금 이 순간 처음 봤을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미적분은 이 그래프를 처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증간표를 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졸라 귀찮습니다. 진짜 개 귀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니까 대충 둘러싼 넓이의 뭐만 구하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혹시 넓이가 어떻게 좀 잘 지워질까를 기대하면서 알겠죠?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 더하기 2분의 코사인 x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보여주세요. 0이랑 파이니까 일단은 분자가 0이 돼버리면 0이 되니까 2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f 2분의 파이는 얼마야? f 2분의 파이는 0이다.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 닥치고 무조건 플러스일 테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일 거란 말이에요. F0은 얼마였어요? F0은요. 여기 0이니까 지워주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된 거고 F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F파이는 여기가 파이가 0이니까 2,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리면 어떻게 돼요? 대충 그리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대충 여기 지나가 여기 지나갔을 거라고 여기 이렇게요. 알겠죠? 왜냐면 대충 해보니까 어디까지만 해본 거냐면 증가함수 안 따지고 그냥 부호만 따진 거 여기에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F의 모양만 따진 거다. 대충 모양만.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사실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넓이만 구하면 땡이니까. 알겠지? 대충 구한 겁니다. 완벽하게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함수 개형만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수능을 잘하려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왠지 약간 뭔가 이런 느낌 들어? 왠지 뭔가 뭐 이런 거. 일단 수능에서 진짜 그런 거 큰 도움이 돼요.
선생님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왠지 이게 대칭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 요걸 애들이 뭐라고 부르냐? 머리라고 부릅니다. 재능충. 뭔지 알겠죠? 남들은 그냥 보면 그냥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은 그런 걸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 건데 혹시 나중에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딱 보니까 대칭성이 왠지 느껴지는데요? 이런 친구 없었니 혹시? 대칭이라면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을 때 그리고 여기가 여기일 때 뭔가 이게 사실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왠지 2분의 파이 콤마 0 대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센스고 그게 좀 수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칭적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계속 봐야 돼요. 알겠죠? 대칭인 정보는 살짝 숨겨놓고 안 가르쳐주거든. 해볼게요. 이거는 수능일 때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어요. f-x를 구하는 겁니다. 파이-x를. 얘가 대칭인지 보고 파이 기준 대칭이 파이-x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f-x를 넣어보시면 코사인 파이-x가 될 거 아닙니까? 코사인 파이-x 얘들은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인 파이-x가 뭐니 얘들아? 말 그대로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 부호만 달라졌죠. 코사인 파이-x는 코사인 x의 부호만 달라요. f 파이-x는 fx의 부호만 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코사인 부호가 바뀌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이 새끼 뭐다? 대칭적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래서 수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은 불가피하게도 약간 머리 좋은 놈이 유리합니다. 맨날 하는 그 토론하는 메타가 뭐냐면 뭐 그거 과연 수학 만점은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알겠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케이?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이 어려서부터 너무 싫었고 수학을 공부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나 씨발 존나 꾸역꾸역 노력할 거야 라고 하면 1등급까지 나온다고 보는데 100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자,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과 골랐으니까 그렇게 재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괜히 주위의 천재들 보면서 너는 주위에 아무래도 좀 똑똑한 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친구 한 명씩 떠오르지 않아요? 걔네 엄마 교수고 아빠 의사래 이렇게 얘기하면 걔 뭐 이렇게 떠오르는 애 있잖아 한 명씩 주위에. 이 대치동 특성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지방 한복판 가서 걔네 엄마 의사고 아빠 의사래, 그러니까 엄마 교수고 아빠 의사래 이러면 그런 콤보의 자녀가 없는 동네가 더 많아요. 일단 근처에 대학이 없어. 그 교수님이 수업하려면 수업할 학교가 대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학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근데 마침 아빠가 또 의사 이렇게 콤보로 일어나는 거의 없어. 근데 대치동 졸라 많아요. 의사 아들도 있고, 그지? 교수 아들도 있고, 의사 교수 아들도 있고. 의사랑 교수가 공통적으로 직업군상 평균적인 학력이 제일 높을 거 아니야. 연구원 콤보. 그치? 의사, 연구원, 교수 이렇게 연구원이랑 교수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고. 안 그래? 연구원 하다 교수님 되기도 하고 교수님 하다 연구원 하기도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콤보로 태어나면 확실히 좀 더 빨라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씨발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아니고 저 새끼가 머리가 지나치게 뛰어나구나. 나는 평타 이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건데 쟤를 보면서 난 쟤보다 떨어지니까 난 빠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이제 과학고 가서 서울과학고 가서 난 충분히 똑똑하다. 저 새끼가 미친 또라이인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대칭이게 이렇게 푸는 거요. 침 닦으면서 바로 풀어버린 새끼. 이걸 보면서 저 새끼랑 수능 치면 나는 수능 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었습니다. 그 fx 그래프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1. 여기 S1이라고 할게요. S1. 그 다음에 fx랑 x축 및 x 이퀄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2. 넓이 S2라고 합니다. S1 더하기 S2의 넓이를 구하래요. 사실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를. 이거랑 이거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둘이 뭐라는 것을? 같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사실 센스 있는 친구는 이걸 2배 하겠죠. 알겠죠? 어떻게? 그냥 2배를 딱 때려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뭘 구한다고? sin x 더하기 2 분의 코사인 x를 구하시겠죠. 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sin x 더하기 2분의 코사인 x 하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다? 코사인 x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ln sin x 더하기 2라고 하시면 되고 절대값 필요 없어요. 항상 양수니까. 그 녀석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 주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2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근데 그런 게 센스 있게 안 떠올랐습니다 라고 하면 최소한 여기가 음수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구하시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코사인 x를 사인 x 더하기 2로 나눈 녀석을 하나 구하시고요. 알겠죠? 구하시고 그 두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반대로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x 더하기 2에서 코사인 x를 해주시면 됩니다. 센스가 있으면 그렇게, 센스가 없으면 이렇게.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해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해야겠죠. 이 넓이 구한 거랑 이 넓이 구한 거랑 부호만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똑같나? 이런 의심이 들긴 하겠지만 늦었어요. 미리 발견했었어야지. 그때 그냥 계산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연습 문제 7번까지 넓이를 구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피 한 문제 떨어져 있는데 그 한 문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부피를 적분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예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데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는 면적 구하는 거랑 똑같아서 길이에다가 dx 곱해가지고 쭉 합치면 넓이 나오는 것처럼 단면의 넓이인 sx에다가 dx 곱해가지고 쭉 합치면 뭐가 나와? 부피가 나온다고 배웁니다. 알겠죠? 그런데 예전에 입체 부피를 가르칠 때는 회전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그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되게 많이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회전체 부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입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대폭 쉬워져요. 그냥 단면만 구한다면 구하면 돼요. 여기서도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단면을 안 주면 돼. 단면을 아예 안 주면 돼. 그냥 입체 도형 하나 떡하니 주고는 이 도형의 부피 구해봐. 이렇게 시키면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잘라야 되나 이렇게 잘라야 되나 단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단면 다 잘라줘요. 다 잘라줘. 단면 잘라줬는데 단면이 잘린 모양이 뭐겠니 보통?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각삼각형. 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죠?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나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개 쉽죠? 그럼 단면 넓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적분 때리면 돼요. 근데 다만 적분 때릴 때 거기다 뭘 넣는다고? 뭐 부분 적분이랑 치환 적분이랑 이런 거 집어넣어서 계산은 조금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이 이상 그래프 하나 그려요. 아무 그래프나 그려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단면을 넓이를 만들어. 정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뭐든. 그래서 실제 넓이를 구해서 계산식을 때리면 적분 계산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그걸 계산해 보는 즉 계산 능력을 물어보면서 입체 부피 개념을 아느냐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에 다른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14번이라고 되어 있었죠. 사실 가나형 시절에 14번 문제가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인데 거의 4점짜리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부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할 줄 알아? 계산하기 시키는 거니까. 알겠죠? 무지성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fx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0부터 y축이 저쪽으로 누워있고 x축도 누워있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곡선이 복잡하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세상에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냥 그 fx예요. 그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지금 거기 보는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fx일 뿐입니다. 그러면 단면이 뭐래요? 단면이 입체 도형의 부피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체 부피 그냥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 8번 하나만 풀어 제대로 풀면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싶을 거고 뒤에 보시면 연습 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단면이 있어요. 단면이 있으면 fx는 2 루트 x 2의 kx 제곱입니다. 이게 한 변의 길이인 fx인데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삼각형의 넓이가 됐으면 좋겠으면 제곱을 해주시고 4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이게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알겠죠? 이 단면의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고? 루트 2k분의 1에서부터 루트 k분의 1까지 적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순간 할 일이 다 사라졌어요. 자, 이거 제곱됐으니까 4가 됐고 여기 4랑 지워지면서 루트 3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루트 3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시고 여기 뭐가 되냐면 루트 2k분의 1에서부터 여기는 루트 k분의 1이라는 건 그대로 살아있었고 여기가 제곱되면서 뭐가 됐냐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도 2의 k의 x의 제곱이 됐겠죠. 제곱을 했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적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보통 적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식 세우는 과정이 워낙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그나마 적분이라도 부분 적분이든 치환 적분이든 뭘 계산을 물어봐야 문제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부분 적분하고 치환 적분은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보통 수능을 출제하다 보면 4점짜리 문제로 그걸 하나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4점짜리 아니고 그럼 3점짜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3점짜리면 또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부피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피도 물어보고 적분 계산할 줄 아느냐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둘이 합치면 4점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4점으로 나오거나 3점 초반으로 후반으로 나오면 아싸 땡큐 이렇게 하면 먹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져요? 요거를 치환하고 싶죠? 요거를 라지 x로 치환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래서 2k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한 순간 미분했더니 4kx가 나왔고 이 녀석이 dx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kx dx 이렇게. 알겠죠? 정리하시겠습니다. 4kx dx 4k분의 dx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루트 3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루트 2k분의 1이 있고 루트 k분의 1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라지 x 4k분의 1의 dx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계산해 보시면요. 루트 3은 똑같이 빼신 다음에 뭐예요? 2에서 루트 k분의 1에서 2에 2루트 k분의 1을 빼는 건데 그 2루트 k분의 1로 똑같이 묶어주시면 2에 2루트 k분의 1에서 1을 뺀 녀석이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다 다시 4k분의 1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값이 어렵게 계산을 했더니 루트 3의 2의 제곱에서 루트 3의 2의 제곱에서 2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돼서 아, 가 2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1, 2 제곱 빼기 2가 되고 루트 3이 되는 거 맞는데 여기 4k분의 1은 어디로 사라진 거니?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가 2분의가 되잖아. 2분의 1은 어디 갔어? 2분의 1은 에헤? 그치 얘들아 어디서 계산 틀렸니? 한 변의 길이에다가 제곱하고 4k 3에서 dx 해주는 게 맞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했네요. 얘가 스몰 x였었으니까 그죠? 라지 x로 바꾸는 순간 뭐가 돼? 여기가 뭐야? 2k 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2k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고 여기가 1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1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도 제곱하면 뭐예요? k분의 1이었었으니까 여기 k분의 1이 들어가면 2가 되는 거죠. 1부터 2까지 이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맞죠? 돼야 됐었던 거고 그럼 루트 3으로 빼면 2의 제곱에서 2가 빠진 게 맞으니까 4k분의 1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k가 얼마였어야 된다? k는 4분의 1이어야 됐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치환 적분하는 계산에서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입체동의 부피였었습니다. 드디어 길이 그리고 거리 그 얘기만 한 다음에 만점 도전 문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길이랑 거리에 대한 개념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와 거리는 수학적으로 같다. 이거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길이와 거리는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동의? 길이가 뭐야? 길이 얼마나 기냐? 거리가 뭐예요? 거리 얼마나 머냐? 그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거리는 사실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도로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길이다. 상대적으로 좀 짧은 걸 얘기하는 거고, 거리다 이러면 뭔가 좀 먼 걸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는 있을지언정 수학에서는 단위 빼고는 다를 게 없어요. 센티미터냐 킬로미터냐 정도의 차이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같은 공식에서 나와요. 그런데 수업을 할 때는 따로따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같은 뿔에서 나왔다는 것을 캐치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로 100, 생전 처음 공부한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면 각각을 유도해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번 했다는 가정하에 할 거니까 중간 가운데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알겠죠? 뿌리.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고 쳐요. 이렇게 갔다고 쳐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고 치겠습니다.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 갖다 버리시고 그냥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만큼이 x가 변해나간 양이고 여기서 이만큼이 y가 변해나간 양인데 그 순간순간의 미시적인 관계를 잘 살펴봅시다. 요 아주 작은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dx라고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해요? 그 순간 dy라고 했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뭐냐면 dy와 dx의 비율이 뭐야? 이 비율이 기울기가 된다. 그걸 미분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dx랑 dy가 지금은 기울기가 아닌 것 같지만 dx랑 dy가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 결국 기울기로 간다. 이런 얘기를 공부했던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길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dx고 여기가 dy잖아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하세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우리 길이 구하는 거 배웠지. dx 제곱하고 dy도 제곱해주고 루트 씌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dx도 제곱하고 dy도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dx의 제곱이라는 뜻인데 또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까봐 제가 그냥 정식으로 기호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x가 a였다고 치고요. 여기가 x가 b였다고 칠게요. 그럼 길이를 만약에 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루트 dx의 제곱 dy의 제곱이다.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뒤에 뭐 없어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조각의 길이 있잖아. 그 조각의 길이. 그 조각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합쳐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각의 길이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쭉 합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본질이에요. 그게 길이든 거리든 how long 이란 개념이 등장하면 얘가 본질이 되고 뿌리가 되는 녀석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는 길이 공식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는 거리 공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뿌리입니다. 얘가 뿌리. 그래서 이 공식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결과만 알려주지. 사실 진짜 교과서가 겁나게 불친절해요.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교과서가 막 소설책처럼 뭐 읽으면 존나 재밌는 거예요. 수학책인데. 그래서 애들이 막 학교 와서 막 이러는 게 야, 너 미적분 이번 정적분 화를 읽었냐? 대박. 개쩔어. 그 완전 나 그때부터 식은 딴다고 막 미치는 줄 알았잖아. 막 이렇게 됐다 쳐요. 그래서 막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읽다 보면 막 수학이 확 이해가 가. 자, 그러면 학원 강사 학원 왜 다녀? 뭐 그냥 읽으면서 막 너무 꿀잼 이러다가 막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풀어보니까 수능 문제 다 풀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굶어 죽지만 알겠죠? 적어도 수학 교육만큼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과서가 핵심만 딱 적혀 있고 뭐 응용되는 거 이런 거 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행간은 네가 알아서 읽어라. 난 핵심만 딱 알려줄게. 수학자 특유의 그 논법으로 딱 책을 써놓으니까 와 감사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평가원도 마찬가지야. 평가원도 문제 준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해설을 공개하고 해설을 공개하되 해설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런 해설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지까지만 같이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문제랑 같이.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해설 강의를 봐 안 봐? 볼 필요가 없죠. 거기 다 써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들도 해설 강의 다를 수가 없잖아. 평가원이 제공한 수능 해설이 있어요. 이렇게 푸세요. 이게 출제 의도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써있어요. 자, 선생님 아니야 이건 평가원이 틀렸어. 이러면 너네가 선생 말을 믿을 거야? 이 선생을 미친 새끼라고 생각할 거야? 무조건 선생을 믿을 수가 없잖아. 평가원을 믿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완벽하게 정립이 되면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뭐? 몰입감 있는 아주 개친절한 개념서. 알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평가원의 해설. 근데 평가원이 해설 말고 또 이것도 있거든. 너네 알아? 지진 난 이후에 평가원 그 짓 하고 있는데 수능 때 문제를 2세트 만들어요. 아시죠? 몰랐어? 수능 때 한 세트를 만들었다가 그게 지진 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게 또 유출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수능 지진 이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능을 2세트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를 내고 하나는 폐기합니다. 그걸 폐기하지 말고 공개를 하는 거지.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도 당연히 문제를 셀렉하겠지. 설마 딱 46문제만 낸 다음에 끝 이렇게 하겠어? 여러 개 내놓고 막 의견이 아니면 날라가고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평가원 엔제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야, 평가원 엔제 카리스마 쩔어 안 쩔어? 그거 안 풀고 시험 치러 갈 수 있겠어? 야, 기출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뭘 풀까라고 물어볼 때 보통 뭐 어떤 엔제가 좋아? 근데 평가원 엔제가 존재한다. 게임 끝이죠. 알겠죠? 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사교육을 확실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는 놈이 박살내야 된다고. 만약에 나 교육부 장관 시켜주면 알겠죠? 평가원한테 약간 해설서 좋게 친절하게 써라. 여태까지 기출문제 3,000개밖에 없는데 그거 교수님 몇 명 붙여가지고 해설서 써라. 그리고 거기다 평가원 검 인증 마크 빡 찍어서 출판하면 일단 날개도 친 듯이 팔릴 거고. 그러면 이제 싹 다 사교육 죽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이런 거 죽일 자신이 있거든. 그 다음에 개념서 어떻게 쓰면 돼요? 친절하게 쓰되 예를 들면 참고서처럼 쓰지 말고 뭔가 공신력 있는 친절함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데 다행히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 돈은 다 세금으로 가긴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진짜 막말로 솔직히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 수원, 수특, 미적을 만약에 교과서랑 기출문제 딱 2권 주고 교과서 한 권, 기출문제집 한 권 주고 자 알아서 풀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공부하면 깨달을 수도 있겠지. 사실 그거보다는 앞에서 누가 막 설명도 해주고 알겠지? 요런 거 주의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이 삽질할 거를 미리 짚어주고 뭐 이러면 확실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게 뿌리인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세요. dx로 나누시는 겁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a에서 b까지인데 여기 봐봐.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뒤에 붙은 dx가 없잖아. dx를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1 더하기 dy dx 1 더하기 dy dx의 제곱을 해주시고 뒤에다 뭐야? dx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함수. 이게 뭐가 돼? dy d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x라고 부르니까 f'x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기 시작하면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가 되는 거죠.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얘를 dt로 나눠줍니다. dt로 나눠주는 거예요. 또 다른 변수인 dt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a서부터 b까지가 아니라 t가 알파일 때부터 t가 베타일 때까지로 t에 대한 변수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럼 dt로 똑같이 나눠주시게 되겠죠? 루트 바뀌면서 뭐가 돼? dx에서 dt의 제곱 다시 dy에서 dt가 되고 그 녀석의 제곱이 된다. 라고 뽑은 다음에 d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되냐? y랑 x를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된 매개변수 곡선의 길이.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 라고 보거나. 알겠죠? y도 t로 설명하고 x도 t로 설명하면 되니까. 아니면 또다시 나누어서 이 t를 그냥 단순한 매개변수가 아니라 만약에 얘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x의 변화량과 x의 변화 속도랑 y의 변화 속도를 각각 제곱해서 이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 속력이 나오죠.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나온다고요. 속력.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올 수도 있다. 평면 운동상에서 움직인 거리. 평면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점이 평면 운동하는 점이 움직인 거리.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길이와 거리가 다 나오는 뿌리에 있는 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먼가에 대한 개념에서는 다 똑같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공식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긴 해야 되겠죠. 알겠죠? 이게 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습문제 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9번입니다. 자, 0부터 6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곡선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너무 미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x의 제곱 더하기 2가 있고요. 여기 2분의 3이 있는데 요 2분의 3 내려가면 이렇게 지워질 게 보이고 요거 2x 튀어나오면 또 2랑 지워질 게 보이고 너무 미분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원래 곡선의 길이 구하려면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기 아까 우리 썼었던 공식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세요. 미분 했더니 3분의 1 되고 x제곱 더하기 2는 2분의 3승이 아니라 2분의 1승이 되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요거 미분한 녀석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2x가 튀어나와야 되고 아까 2분의 3 빼먹었네? 2분의 3 앞에 있었어야 되고 지워질 거 지워지면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었냐면 0부터 6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개념이라서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건데 이 자체 개념이 하도 뒷부분에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활용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개념인데도 4점으로 나와요. 땡큐죠. 뭐 해주시면 된다고? 루트 씌워주시고 루트 1의 제곱에다가 f'x의 제곱인데 f'x가 이거니까 이걸 제곱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겠죠. 제곱하면 지워지고 여기 x도 있으니까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0에서부터 6까지 가는 동안 x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를 적분하시면 3분의 1 x 3승 더하기 x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부터 6까지. 이해갑니까? 요렇게요. 6 집어넣는 순간 216 나왔고 3으로 나왔으니까 70이 나왔고요. 70에서 6 더했으니까 78.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7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값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0을 넣으면 2루트 3분의 2루트였었고요. 3분의 2루트였던 게 6을 넣으면 36에 38이니까 엄청 커지. 그래서 이게 78까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알겠죠? 값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답 얼마? 78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신 뭐야? 매개 변수로 정의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t가 시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로 정의된 곡선이 아니라 뭐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라고 봐도 될 텐데 이게 뭐 시각이든 아니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서 자, 요 연습 문제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풀기 전에 잠깐 이거 전혀 이 문제 풀 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연습 문제 10번의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궁금증입니다. 요런 걸 생각할 줄 아는 친구가 사고력이 높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식 잘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9 코사인 t, 9 사인 t 이게 무슨 말이야? 9 코사인 t, 9 사인 t가 무슨 말이니 얘들아? 반지름이 9인 원대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9인 원대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각 t가 있었으면은 시각 t가 있었다고 쳐요. 이게 시각 t라면 여기 뭐가 있다고? 9 코사인 t, 9 사인 t가 이렇게 있다고요. 알겠죠? 이 길이가 9면 9 코사인 t, 9 사인 t 땡 요 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one more time.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구하래요? 위치들을 파악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코사인 9t, 사인 9t. 이게 뭐야? 코사인 9t, 사인 9t. 여기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는데 반지름 일자리 원이 9t만큼 속도로 엄청 빨리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t초만큼 돌지만 얘는 9t만큼으로 빡 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각속도로. 그걸 빼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거 이렇게 얘기합시다. 달.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알거든요. 태양이 있고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지구가 맞잖아. 근데 얘가 얼마마다 돌아? 한 달마다 아니 1년마다 돌잖아. 근데 달은 한 달마다 돌잖아. 알겠지? 얘가 훨씬 빠른 거죠. 12배 빠른 거죠. 약간 그 느낌? 이해갑니까? 태양이 보기에 지구가 달이 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달이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가 지구 따라 돌긴 도는데 계속 빙글빙글 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태양이 보기에 태양이 원점이라면 이건 뭐다? 달의 궤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다. 라는 걸 알면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아니요. 왜 했어요? 진짜 그냥. 알겠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거 해줬다고 해서 나 앞으로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거 보고 저번 남중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 했었던 것 같은데 라고 고민 때린다. 야 그럴 거면 이 수업을 잊어먹으세요. 귀를 씻으세요. 알겠죠? 시험장에서 그따위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풀면 되는데 혹시 뭔가 사고력을 기르는 측면에서 혹시해서 설명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P가 0부터 8분의 8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었으니까 속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x dt를 구하면 x축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구하시면
코사인 9 코사인 t였었으니까 마이너스 9 사인 t가 되겠죠. 다시 코사인 9t가 되는 거잖아요. 코사인 9t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9 사인 9t가 되겠죠.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dx dt고요. dy dt는 뭐예요? 역시 y축 방향을 t로 미분해줘야 되는 거니까 9 sin t는 9 코사인 t가 되겠고요. 다시 sin t는 뭐예요? 마이너스 9 코사인 9t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dy dt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dx dt의 제곱하고요. dy dt의 제곱이 있죠. 자, 제곱해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9는 빼놓자. 9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 9를 밖으로 빼놓자. 알겠지? 그냥 제곱해서 합쳐볼게. 빼기. 와, 빼기. 이거 어려운데? sin t, sin 9t. 다시 sin 제곱 9t. 이게 되는 거고, 이 녀석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요. 코사인 제곱 t. 빼기 코사인 t, 코사인 9t 되는 거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9t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가운데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아, 여기. 네, 그렇죠. 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산 잘할까? 계산 천재입니다. 맞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합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1이죠. 안녕. 여기도 뭐예요? 1이죠. 안녕. 하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적분을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0부터 어디까지냐? 8분의 파이까지 갈 거예요. 아까 말했던 9는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정리해보니까 이런 이상한 녀석이 나옵니다. 2에서 1하고 1이니까 2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2로 묶였습니다. 2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뭔지 알겠어요? sin t, sin 9t 더하기 코사인 t, 코사인 9t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쵸. 이게 대각 공식을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한 겁니다. 맞잖아요? 거꾸로 한 거예요. 코코 싸싸 한 거잖아. 코코 싸싸인데 플러스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코사인 9t에서 t를 뺀 거거든요. 코사인 8t.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코코 빼면 싸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더하기로 나오겠죠. 이게 코사인 8t입니다. 코사인 8t. 그쵸? 이게 코사인 8t가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가 코사인 8t였구나. 싹 지워주면서 코사인 9t - t니까 코사인 8t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코사인 8t. 이렇게는 풀 수 있겠습니까? 루트에다 2에다가 2 마이너스 코사인 8t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아니, 루트 어떻게 볼게요? 코사인은 또 덧셈 정리할 때 배각 두 개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 8t를 찢어보겠습니다. 코사인 8t는 뭐랑 뭐로? 코사인 4t, 코사인 4t의 제곱, 2 코사인 제곱 4t 빼기 2,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고, 알겠죠? 아니면 1 빼기 2 사인 제곱 4t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요. 뭐가 더 낫겠습니까? 보시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죠? 그럼 지워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막 난무합니다. 자, 앞으로 나가기를 뭐가 튀어나가야 되냐면 9가 튀어나가긴 해야 되겠고요. 0부터 8분의 파이까지 가는 건 역시 변함이 없는데 얘로 바꿨던 요 앞에는 1이 얘랑 같이 지워지면서 장렬하게 전사했고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4가 되면서 역시 4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2가 되고 루트 사인 제곱 4t였는데 사인 4t로 바꾸겠습니다. 왜? 어차피 제곱이랑 지워지는 게 0부터 8분의 파이까지 다 해서 항상 양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요거야 뭐 적분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칠판 앞으로 뽑혀놓은 다음에 적분만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움직임 거리 구하실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거리를 실컷 구하라고 한다면 ES를 구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계산하다가 2분의 뭐씩이 나온 친구도 있으면 걔 어떻게 해주라고? 빼주라고. 알겠죠? 걔도 틀리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ES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여기까지 10번이었습니다. 이런 거 외워놓으시면 편리하죠. 2분의 파이까지 1까지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y는 sin x예요. 일단 이 넓이 얼마니? 적분식을 제대로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되겠니? 그냥 1입니다. 그냥 1. 알겠죠? 이런 거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이건 외워놓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연습 문제 11번 속도와 거리. 우리의 마지막 연습 문제 1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알겠죠? 수많은 미적분의 내용을 잘 해왔습니다. 좌표평면이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 yt가 어떻게 된다고? 4루트 2t 더하기 2 y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출발 후에 시각 t = a에서의 속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출발을 했는데 속력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요. 속력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속력부터. 자, 속도는 dx를 t로 미분하고요. x를 t로 미분하고요. 그랬더니 4루t가 나왔습니다. 항상 4루t 상수가 나오네요. 자, y도 dy dt도 구해보겠습니다. dy dt는 어떻게 나옵니까? 3분의 4에 t에 2분의 3승이었고 여기다 6을 곱했으니까 8에 t에 2분의 1승이었었습니다. 걔를 지금 현재 미분한 셈이죠. t에 대해서. 알겠죠? 이렇게 미분한 셈이니까 그대로 계산 넣어주시면 2에 t의 2분의 1승에서 4에 t의 2분의 1승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속력이었었는데 속도였었는데 속력이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속력을 구하려면 dx dt의 제곱에서 계산이 좀 복잡하죠. dy dt의 제곱을 구하셔야 되겠고 이런 속력 구하셔야 되겠고 제곱을 해보시면 루트는 루트대로 씌어져 있는 상태에서 4루트 2 제곱하시면 얼마? 32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 그대로 제곱하시면 4t에서 더하기 16t분의 1이 만들어지겠고 둘이 곱하면 서로 지어주면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더하기 32가 지어지면서 플러스 16으로 바뀔 것이고 그대로 밖으로 다시 튀어나가면서 정리가 되면 2t의 2분의 1승에서 4의 루트 t가 나오게 되면서 이 녀석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간단해졌죠. 맞죠? 요거 최소값 언제 구해요? 뭘로 구해요? 무슨 부등식?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푸시면 되겠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푸시면 2로 뽑혀 나왔을 때 2 루트 t랑 루트 t분의 4가 이렇게 되겠죠. 오, 그렇군. 샤방샤방 같이 지어주시면 되겠고 8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2 루트 2 밖으로 나가면 4 루트 2가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최소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죠. 순간이 되는 순간이 이게 언제? 이게 둘이 똑같아질 때잖아요. 둘이 똑같으려면 어때야 돼요? 이 t가 2여야 되는 거죠. t가 2. a는 2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죠? a는 2예요. 2. 2가 되면 2 루트 2랑 2 루트 2랑 똑같지 않습니까? 된 거고. 자, 그때 뭘 구하래?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었으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려면 다시 0부터 2까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었던 속도가 2루트 t 더하기 루트 t분의 4였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속력이 이거였었으니까 적분을 해주면 속력을 적분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 t의 2분의 1승이었었으니까 2분의 3승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2에다가 3분의 2승에다가 t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 거니까 2분의 1이 튀어나와서 그런 걸 테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면은 t의 2분의 1승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녀석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또 틀렸니?
어우, 고맙습니다. 0이면 정의 안 되죠. 최고. 어우.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속도와 거리 역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어려운 문제 한두 개 하고요. 수능 도전 문제 하나고 세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건 그냥 풀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만점 도전 문제 두 문제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은 지금 잠깐 드리고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